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18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국현의 안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이 혼란의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한쪽으로는 김정은이가 있고 한쪽으로는 이재명이가 있어요. 그 매일같이 말이죠. 이재명 관련 비리 분석하고 이 보도하다 보니까 정말 피곤한데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 못지않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니고 이재명이 3심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재명이 빨리 불러들여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속도를 좀 내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정진상이가 이제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바로 오늘 밤에 아주 바로 이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내주부터는 이제 이재명 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좀 긍정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요, 매일같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미사일 재원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 그리고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남욱과 그다음에 유동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고, 또 이 정영학도 살살요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동규 남욱처럼 이제 사실을 이 사실관계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선일보 이 박종훈 논설실장의 이 칼럼 굉장히 좋아요. 대장동 저수지를 분석했는데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선 이제 합참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북한이 발사한 이 재원, 미사일 재원인데, 우선 이제 화성 뭐 지난번에도 17형이라고 그랬는데 15형을 갖다가 17형으로 이 가짜로 이제 북한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거는 일단 ICBM은 맞다. 그래서 고도가 6,100km, 그리고 이제 비행거리는 1,000km고요. 속도가 마하 22로 탐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결국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발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NSC 회의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고,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 회의를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지시를 했는데, 우선 한미가 합의한 대로 대북 확장 억제력 시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화하라.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또 한미 간에 합의한 이 여러 가지 협력 사항들 이거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히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해라.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 그리고 제재를 추진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백악관도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 백악관에서도 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필요한 이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다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번 중일 정상회담 이 결과,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북한 문제에 관한 이 논의 내용을요, 이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확고한 뒷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아주 대담하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이 동맹 관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맺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암호화폐 가지고 뚫어서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북한의 도발은 연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이달 29일 날 11월 29일이 되면요, 북한이요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한 지 5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1월 29일 전후로 해서 북한의 강력한 도발, 지금 이제 오늘 또 ICBM 도발을 했는데요, 아마도 몇 차례 더 이 ICBM급 고단위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미일이 이번 이 캄보디아에서의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 한미 양자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국방 당국 간의 SCM 회의, 이런 걸 통해서요, 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약속이 공허한 페이퍼상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점을 김정은이한테 그리고 중국한테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체적인 후속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안보 상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정진상이 말이죠. 1시 30분에 남색 정장 그리고 마스크 차고 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진상이가 한 얘기를 보면요. 군사정권보다도 더한 검찰 정권이다.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이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정 실장님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고개를 슬쩍 돌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보면 여전히 이 정진상, 김용 똑같이 현 이 검찰의 수사가 마치 이 탄압 수사인 것을 지금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뭐 탄압 수사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정진상의 이 범죄 행위는요, 한 뭐 4가지, 5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제일 큰 것은 20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 대장동 일당 남욱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대는 이 김용,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김만배한테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그리고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 내무 기밀을 갖다가 남욱한테 흘려가지고 의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호반건설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되도록 해서 개발 수익으로 210억 원을 얻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뭡니까?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검찰의 이 법원 출두에 앞서서 기자들이 한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증자살인,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문도 잘도 알아요. 증자살인이라는 것은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3인 성호라는 것은 3사람이 호랑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사자성어를 인용을 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압수수색 사실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핸드폰을 버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변호인하고라고만 말을 하고 그냥 법적으로 들어갔고요. 이때 지지자 한 사람이 남성인데요. 정 실장님 힘내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쪽으로 얼개를 살짝 돌린 뒤에 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목례를 하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이 분위기가, 스케치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오늘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는 누구냐? 김세용 판사예요. 76년생이니까 지금 46살이네. 46. 이 경남 마산 출신이고요. 서울 대원외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41회 사시 합격해서 연수원 31기고 공군 법무관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법원을 쭉 다니다가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맡아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영장 전담 판사로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 걸 보니까 아주 실력 있는 그런 판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가야 이 판사들끼리 출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용한테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이 김세용,
영장 전담 판사다. 그래서 이 판사의 논리적인 기계를 보면 오늘 또 좀 김용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정진상 이 범죄 행태는 거의 뭐 이 같은 범죄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또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김세용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이제 범죄 관계는 뭐 충분히 소명된 거 아니겠어요? 뭐 김용과 마찬가지로 저도 도망갈 염려는 없을 것이고 왜 이재명이 뒷배가 있으니까 도망은 안 다니죠 절대로. 그래서 증거인멸 조작 왜냐하면 이미 유동규한테 증거인멸하라 핸드폰 버려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상 이제 22일 날하고 25일 날 남욱과 그다음에 김만배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본래도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결국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예정대로 법원에서 말이죠.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하나씩 둘씩 다 풀려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풀려 나와 가지고 이 어떤 수위에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 사항이고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남욱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고요. 김만배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김만배 나와서 하는 발언도 전부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오늘 재판이 열렸어요. 오늘 재판에서 유동규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요 전반적으로 성남시 즉 이재명이가 다 결정했다. 성남시가 결정했다라는 얘기는 뭐 이재명하고 정진상이가 결정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그대로 말하자면 유동규 측의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발언했어요. 이걸 보면 결국은 모든 책임 이 대장동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수익 배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이재명 성남시가 했다.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을 이제는 인정하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동규 측의 변호인의 질문에 관해서 주로 거의 뭐 yes 이렇게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선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기관 위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성남시의 방침으로 내려온 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맞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자 중 일부일 뿐이고 행정단위는 모두 성남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응 업무만 하지 결정권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한 거 2014년도 3월인데 이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면 성남시가 대장동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개발계획 수립서부터 시행사 지정까지 모두가 공사 업무가 되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시작은 모든 중요 결정권은 이 성남시에서 하고 그리고 집행은 성남도시개발관 행사한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실제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자 중 일부일 뿐이고 행정단위는 모두 성남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시행자 중 지분이 있을 뿐이고 대행 업무만 하지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성남시가 행정부분을 결정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성남시에서 건설자 배제, 확정이익, 금융기관 컨소시엄 구성과 같은 공모 방침 그리고 내용을 수립하고 평가 기준을 작성하는 것에 관해서 결정해서 하더라면 공사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정영학은요. 정책적인 거는 성남시에서 결정을 하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업무 대행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국감에서 건설사가 참여하면 여러 폐해가 많아서 내가 결정했다고 한 이 발언 이거를 유동규 변호인 측이 언급하면서 이 발언이 사실이면
공사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렇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정영학이도 말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모든 문제는 결국 누가 결정했느냐? 이재명이가 결정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어디에게 돌아가느냐? 이재명한테 돌아간다. 이러한 대장동의 이익 구조 그리고 개발 방향 이런 거를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 법률적 책임이 결국은 이재명한테 있다. 이러한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박중훈 칼럼인데요. 박중훈 논설실장이 쓴 이태원의 정치무당, 대장동의 돈 저수지 이런 제목의 지금 칼럼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한 참사가 생기면은 이 가짜 진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무당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이 대장동에도 이런 가짜 진보들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 저수지 역할을 해서 여기서 하나씩 둘씩 다 빼먹었다. 이러한 취지의 칼럼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세월호 보면 그야말로 8년간 우려먹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세월호에서 지금 이제 피를 빨아먹었는데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피 빨아먹은 뭐라고 그럴까요? 가짜 진보 세력들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니까 또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에서 이미 빨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극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고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자칭 진보 운동가들이 진치고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진보 매체들이 지금 이 피 빨아먹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에서도 정치 냄새 이런 냄새가 그분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냄새가 진동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냄새, 이 무당 이런 게 이제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진상과 이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이런 걸 보면 김만배에서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 얘기하니까 정진상이가 뭐라고 했느냐. 뭐 저수지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저수지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성을 가장한 자금 풀이 조성이 목적이었고 특혜 대가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정치 자금이 이 물탱크를 만들려 한 것이고 김만배가 약속한 자금 428억 원이 바로 이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이재명 측근들은 선거 때만 되면 돈을 빼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 성남시장 선거 때 유동규가 총알이 필요하고 그래서 3억 원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김용은 작년에 2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들은 이 저수지는 여기저기 많은데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 좌파 얼마나 시민단체가 늘어났느냐 무려 2,300여 개 정도로 늘어나서 세금이 약 10년에 걸쳐서 1조 정도 이 낭비가 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 윤미향은 또 위안부 할머니들 또 이 빼먹고 말이죠. 그래서 흥행이 되는 곳마다 이 정치 무당들은 타져다니면서 돈을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족들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피해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면서 풍악을 울려대고 죽음을 확대 재생산해야만이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고 이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급기야는 유시민 씨 등이 주도했다는 친야 매체가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또 다른 매체는 명단 공개 뒤 떡볶이 광고 먹방을 해서 참사를 돈벌이 이용한다는 논란을 빚었고 그래서 비극을 먹고 사는 정치무당들 그들이 빨대 꽂은 이익의 저수지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방금 속보인데요.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서 태국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 일본에서는 후미오 총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 이런 분들 사이에 3자 협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상당히 심각한 이 고강도 도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